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아직 안 죽었죠. 네, 별로 기분이 썩 좋진 않다, 그죠? 다행이라는. 근데 그나마 저점에 우리 같은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가족분들은, 또 마을분들은 잘 버텼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버티시라고. 여기서 패대기 치면 안 된다고.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는데 잘 버티셨을 거라고 믿고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다. 오늘 일단 숨통은 좀 트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 패대기 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책이나 선물 한 권 드릴까? 그럴까요? 또 빈잔을 좀 채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개털된 느낌에 대해서. 근데 또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서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샀어. 나는 연기금에서 좀 집행을 한 거나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역시나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짤짤이를 했고 프로그램 매도 딱 나오더만 딱 이렇게 이 선물 흐름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게 중후장대한 그 전통주들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 부분 앞서 중국 마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계속 그 전기 공급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철강 생산, 시멘트 생산이 줄어서 이쪽 업종 그렇게 되면 진짜 싸거든. 경쟁자가 물건을 안 만드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철강, 화학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공통점은 그간에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 업종들이 오늘 좀 세게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싼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드디어. 네, 오늘 코스피가 2%, 코스닥이 1.2% 상승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매도한 걸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원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5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35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9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었고요. 오늘은 뭐 아시아 증시보다 그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반등을 더 세게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일본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0.4% 상승했거든요. 그간에 뭐 1%, 2%대씩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국내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상승률을 보면은 기계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7%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는 뭐 심팩, STX 엔진, 한미 반도체 이런 데들이 뭐 7%, 6%대씩 상승을 했고요. 한원 시스템도 이제 뭐 매각 이슈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철강금속 업종이 많이 올랐고요. 3.6% 상승했습니다. 동국제강 7%, 포스코가 6%나 상승했고요. 대한제강 6%, 동부제철 5%다 많이 올랐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은 3.5% 올랐는데요. HMM과 대한해운이 5%대, 4%대씩 상승했고요. 한진칼,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도 다 4%, 3%대씩 상승했습니다. 주가 유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되게 좋지 이거는. 유가 많이 빠져 있어요. 계속. 유가 빠진 것도 있고 오늘은 좀 변이 우려가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아요. 네, 사실 계속 지금 바라는 바긴 하지만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스파이크 돌기가 많이 한 거는 이제 끝판으로 가는 거다. 바이러스가 완전한 생존을 위해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즉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처럼 점차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지금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 우려자가 몇 명 있는데 그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서 전파력을 강하게 되면서 치명률을 약화시키는 스스로의 바이러스 생존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면 이거는 그러면은 오히려 그래서 이게 몇몇 과학자들이 그런 데잖아. 이제 끝판이 다 왔다. 끝판. 그런 뉴스가 돌긴 돌았어요 오늘.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변이 우려는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던 게 오늘 확진자가 5,0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최고치였습니다. 오늘 5,100 몇십 명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주들은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변이 우려는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화학주들도 전기전자가 그다음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7%대 올랐고요. 미친 듯이 샀어. 예, 삼성전자가 4%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 5% 상승했고요. LG전자 4%, LG이노텍은 이노텍은 어제도 올랐는데 또 3% 올랐습니다. 완전 최고네. 왜 저기 왜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애플
최고로 올랐잖아요. 애플 또 예, 3% 애플 오른 올랐죠.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핵심 주식이 이노텍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노텍이 제일 많이 납품하니까 디스플레이 빼고는. 네. 오늘은 하이닉스도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뭐 효성화학 20%, 대한유화 11%, 롯데케미칼 10%. 이때까지 굉장히 재미없었던 주식이었는데 네. 많이 올랐고요. 이따 JP모건 리포트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코스피 200이 월대 많이 올랐거든. 예. 예, 그냥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개별 종목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날이었다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의료 정밀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9%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뭐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변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제조업과 전기전자에 다 쏠려 있더라고요. 네. 제조업에 7천억 매수, 전기전자에 6천억 매수했는데요. 둘 다 속한 뭐 종목들은 상당히 공통적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가 많이 섞여 있고요. 통신업종은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좀 대부분이 많이 올랐는데요.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날 디램 가격이 전일 대비 0.9% 상승을 했고요. 전주 대비 1.3% 상승을 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전일 대비 0.56% 상승했고요. 전주 대비 1.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도 전일에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디램 고정 가격 자료에서 전월 대비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더라고요. 전월에는 이제 그 전월 대비 9.5%나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번 자료에는 그냥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조금 안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트렌드포스 언급에 따르면 PC 디램 구매자들이 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망을 바꾸고 재고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한 2배 가까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심텍, 아비코전자, 뭐 IXC, 뭐 이런 뭐 DDR5 관련주들도 한 4%, 5%대씩 상승을 했고요. 네. 원익QNC도 5% 상승했습니다. 네. 반도체 주식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락 전환을 가파르게 했잖아요. 제롬 파월 발언 이후였었는데 내년도에 이제 BOA에서 인플레가 진정될 가능성이 좀 크지만 그래도 연준은 내년에 3회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 번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기존에는 2번이었습니다. 9월까지. 네. 네, 점점 이게 긴축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 헤드 마이클 메이어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고 연준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일에 파월 발언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치명률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전일 파월 의장의 긴축적인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네. 미국 시장도 좀 변이 우려는 이제는 좀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어제 하루는 분명히 작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 그래서 오늘부터는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에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은. 지금 선물은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저걸 어떻게 과연 해석할까?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미국 시장에 시작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미국 시장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원래 사실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테이퍼링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오히려 신흥국 증시가 더 안 좋았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월달 이대로 계속 빠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선반영 된 걸 수 있을 것 같아. 금리 인상권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선반영한 거 아닌가 할 정도니까 한번 그 부분 또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미국 시장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예, 9월 달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 반영 하나는 더 해야 되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인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내년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내일 이제 유동원 본부장 만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 조치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밝히면서 변이 우려는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FDA 자문기구에서 머크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13대 10 표결로 승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이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기존에는 사망 확률을 한 50% 감소시킨다라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이게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최종 임상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황이 급박해서인지 일단 이 치료제 위험보다는 효용이 앞선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임산부나 아이들한테는 사용 제한을 권고를 했고요. 네. 최종 결정은 물론 FDA가 할 거고요. 이제 뭐 올해 안에는 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자문위의 권고가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는 합니다. 네. 네, 이것도 만약에 승인 절차로 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제 더욱더 이제 변이 우려는 좀 완화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도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2%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 9개국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연내 5만 명분의 초도 물량을 출하할 계획이고요. 다른 47개국과도 수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아시아,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국가에도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뭐 바이오주들은 좀 주가가 엇갈렸는데요. 둘 다 이제 국산 백신 개발하는 회사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 하락했는데 유바이올로직스는 8%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유바이올로직스는 어제 한 7% 많이 빠졌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어제 오히려 1% 올랐습니다. 네, 계속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리오프닝주들도 오늘 그래서 반등을 좀 했는데요. KB증권에서는 근데 LCC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무조건 내년도 적자야 지금. 내년도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제주항공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만약에 향후 3개 분기 동안 최근의 순손실을 반복을 하게 된다면 추가 유상증자할 수 있다. 불보도 뻔한 얘기죠. 네, 3개 분기까지 이 최근의 손실이 유지가 된다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해외를 못 가잖아. 국내 해가지고는 남지 않으니까. 네, 중국 노선이 풀려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 받아주겠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개 분기 이상은 무조건 적자일 것 같아요. 네, 뭐 한 개 분기는 뭐 감수하더라도 지금 아니 4분기 말고 1, 4분기까지 내년 1, 4분기는 무조건 적자. 내년 1분기까지. 네, 1분기까지 적자고 2분기도 적자일 확률이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그거까지 합치면 3분기인가? 그럼 또 4분기, 닦아먹어. 1분기, 2분기, 2분기 하면 3분기라서 하면 또 유상증자 가능성이 또 있어요. 자본 잠식 우려가 있죠. 그때까지 되면. 네, 또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에선.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 정도 하향을 해서 19,0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도 제주항공의 영업이익으로는 150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600억 정도거든요. 네. 이거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추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티웨이, 아시아나 다 3%대씩 상승을 했고요. 노랑풍선이 6%, 하나투어 2%, CGV 2%, 호텔신라 신세계도 2%씩 리오프닝주들이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국내에서 노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국외로 넘어가는 게 아직 여전히 좀 문제일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카지노주들이라든지 면세점주들은 조금 회복도 좀 더딘 것 같고요. 예. 뭐 화물운임 방어도 안 되는 LCC들이 좀 주가 하락도 네. 컸었죠. 이때까지. 근데 시체가 되고 있다는 거. 얘들이 시체가 되고 있어요. 내가 보면 거의 하나 망해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 시체를 걷어들일 상황이 오겠다는 거. 하락을 즐기지 못했지만 이건 기다렸다가 한번 어떻게. 반도체처럼 6개월 선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은 6개월보다 조금 빨라. 더 남거나 아니면 그 정도 남거나 정도.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기회가 올 것 같아. LCC 쪽에서. LCC나 항공주는 이미 올랐으니까 뭐 오른 거나 안 보는데 이제 죽고 있으니까. 네.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철강주, 화학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화학주에 대해서 JP모건에서 대한유화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굉장히 높게 상향을 했고요. 롯데케미칼도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나온 이 화학주에 대한 논거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 영향으로 코비드가 좀 연장된다면 마스크나 개인 위생용품 수요가 좀 연장이 될 것이다.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화학주들이. 네.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화학 제품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이 일어났었는데 당연히 쇼티지 일어나고 그런 수요를 뭐 다시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수요가 조금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NCC 업체들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중국 공급 축소도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호재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모든 악재를 감안해도 저평가가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은 현재 4.9배. 네, 이건 어제 기준입니다. PBR은 0.5배로 역사적인 하단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줄지 않는다는 보장만 하면 그때부터 올라간다니까. 철강화학은 분명히. 예, 뭐 그런 상황인데 봐야죠. 네. 그리고 철강주도 그간의 하락폭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로 전환을 한다. 이런 소식에 오히려 강세를 보였고요. 철강주 이제 사업회사하고 투자 전문 지주사로 분할을 한 다음에 지주사 아래에는 이 포스코 철강 사업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여러 자회사들도 자회사 형태로 두는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철강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이미지를 탈피. 네, 뭐 철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스코 철강을 얼마나 나쁘게 봤으면 그럴까? 이건 아주 좋은 센티인데 투자하기에 좋은 센티죠. 철강이 너무 싫어. 이런 거. 사실 뭐 철강 이 포스코에서 뭐 2차전지 사업도 하고 뭐 수소 사업도 하는데 철강이 사실 그 다른 친환경 사업에 비해서는 멀티플을 굉장히 낮게 받고 있잖아요. 이러다 조그만 자회사가 포스코를 역전하게 생겼어. 포스코 케미칼이 그쵸? 그렇죠. 예. 참, 주가로만 조그만 자회사인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철강과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 6% 상승했는데 네. 뭐 이거 아니어도 다른 철강주들도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빗썸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그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 수리를 했잖아요. 빗썸이 신청했던 거. 그 신고 이후에 이 마켓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수리 이전에는 11월 한 18일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13%대였는데 수리 이후에 26일에 보면은 21.5%로 갑자기 8%포인트나 급등을 했고요. 그 전에 뭐 한 22일 기준으로는 27%까지도 늘어났었습니다. 뭐 이게 뭐 매일 거래대금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뭐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보면은 10월 대비해서 한 전월 대비 10% 정도 증가해서 한 68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비덴트가 이제 대주주이고요. 18% 오늘 상승했고, T-사이언티픽 여기도 이제 빗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두나무 지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그 반면에 이때까지 좀 좋았던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 ETF에 포함된 뭐 엔터 그리고 게임주들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와 게임빌이 6% 5%씩 하락을 했고요. 펄어비스, 크래프톤도 3%대씩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동화기업도 5% 뭐 한 4%대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짜리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면 트렌드가 변화되는 걸 수가 있어요. 네.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몇 번 이렇게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그때마다 떨어지더라도 항상 다시 반등해서 솟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가 살아있는 한은 뭐 쉽게 죽지는 않겠죠. 네, 어제 뭐 기가프레스 얘기도 나오고 어제는 계속 많이 2차전지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약간 버블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메타버스는 확실하게 버블이 끼어 있죠. 저는 버블이 끼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트렌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삼성전자나 뭐 철강주나 화학주나 이렇게 중소장대한 정통 대형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 돈이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네. 그럼 저쪽에 돈이 덜 들어가잖아. 이거는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휘청할 거거든. 주가 올랐다는, 많이 올랐어. 이게 인식이 될 거니까. 약간 테마성이니까요. 테마는 한번 확 바람 불었을 때 좋다가 안 좋으면 훅 꺼지기도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퀀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그 코스피 업종별로 11월 한 달 동안 이익 추정치가 업종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했음에도 주가 변동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제 리포트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4.4% 11월에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그 선행 EPS도 4.6%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4%대 떨어지고 주가도 그만큼 빠졌는데 업종별로는 좀 많이 이익 전망치가 갈렸는데요. 일단 추정치가 많이 상향된 곳은 필수 소비재. 여기는 오히려 한 달 동안 15%나 EPS가 상향이 되었고요. 뭐예요? 필수 소비재가? 네,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네. 반면에 이제 주가는 6% 하락했는데요. 대표 종목들은 KTNG, 동서, 하이트진로, 오리온 등이었고요. 먹는 거. 운송 섹터도 비슷합니다. 12% 정도 EPS 전망치가 상향이 됐는데 주가는 13%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 한진칼, HMM, 현대글로비스, 대한통운 있습니다. 뭐 이거 근데 뭐 한 섹터라고 해서 다 묶어서 보면 안 되고 종목별로 따로 봐야겠죠. 반면에 이익 추정치가 정말 많이 하향된 업종이 조선 섹터. 여기는 이익 전망치가 한 60% 하향이 되었고요. 주가는 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기계 업종도 한 54% 정도 이익 전망치가 하향이 되었고요. 주가는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이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산중공업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건강관리 섹터 여기는 15% 정도 이익 전망치가 하향됐는데 주가는 3.5%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14%대 정도 이익은 하향이 됐는데 주가는 0.7% 올랐거든요. 여기는 근데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NC나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뭐 게임주 같은 경우나 뭐 플랫폼 업체들은 뭐 향후 1년간의 EPS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그 이후 이익을 땡겨오다 보니까 선별해서 여기서도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고생 끝이고 앞으로 오르기로 결정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참. 모두의 바람이죠. 생각보다 좀 많이 당해가지고 저희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반등 구간에 다시 또 분발해야겠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